신규 확진자가 2만 명 후반대까지 치솟으면서 이번 주말 하루 3만 명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사 방식의 변화로 동네 병원 곳곳에서 혼란도 커진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연일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오미크론 확산 초기에 예상했던 하루 확진자 3만 명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라면 이번 주말에 3만 명을 넘어설까요? 예, 아무래도 또 주말이 되면 그 검사량이 좀 감소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한 일주일 안짝 상당히 단기간에 걸쳐서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 달 안에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늘어나는 대신 6, 7월 정도가 되면 오미크론 유행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 예측과 관련된 전문가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팀이 한 대여섯 개 팀이 있는데요. 약간의 시차를 둘 뿐이지 4주에서 6주 후쯤이면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방역 체계를 강화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은 좀 빠르면은 3월 초 중반이면 실제로 이제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이런 10만 명씩 나오는 상황이 뭐 며칠 지나다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상황에서 뭐 6주에서 8주 정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이런 과정에서 중환자 병실이 모자라는 그런 의료 대응 체계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한 번이나 두 번쯤은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3월 말쯤에는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아주 높게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확진자가 증가하면 또 이 기간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가 사적 모임 6인 그리고 밤 9시까지의 이용 등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예, 방역을 더 완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방역을 완화했을 때는 이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이가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고, 네. 피크가 아주 빠르게 오는 경우에는 이런 폭발적인 확진자 발생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벌 필요가 있어서 현재 정도의 그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반대로 방역을 강화하기에는 그동안 워낙 이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을 그런 상황이라서 네. 강화 쪽으로 가기도 좀 어려워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라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 뭐 어느 쪽도 우리가 치우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네. 현재 상황을 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준비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정도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우리는 현 방역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유럽 각국에서는 방역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고 있습니다. WHO는 유럽의 팬데믹이 마지막 단계라는 진단까지 내놨는데요. 우리는 언제쯤 이런 방역 체계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보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상 먼저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이런 정점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방역 강화를 유지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지고 경제적 피해도 높아지면서 이제 완화 결정을 했는데요. 예.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을 보면은 우리랑 인구 규모를 비슷하게 맞춰놓고 보면 여전히 하루에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아직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는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이 되는 본격적으로 이제 스퍼트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 유럽의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뭐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우리도 적어도 한 달 반에서 두 달 이상의 그런 유행의 증가를 경험한 뒤에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아직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적으로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려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바뀐 검사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고위험군이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신속 항원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는데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가 4명 중 1명꼴이었다고 합니다. 정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런 가짜 양성, 가짜 음성은 그냥 감수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신속항원 검사를 우리가 그 유행 초기부터 사용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예. 실제로 위양성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5% 가까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더 문제는 위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코로나19 환자인데 신속항원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네. 가짜 양성이 나온 경우는 PCR이라는 검사 방법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보면 해프닝처럼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가짜 음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진단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속항원 검사 음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통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동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사회 유행을 또 증가시키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진단이 늦게 되면서 그 환자가 중증 상태에서 진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가짜 음성에 대한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신속 항원 검사 확대 조치와 더불어서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 치료가 가능해졌는데요. 문제는 참여 병원이 예상보다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편차도 큰 상황이고요. 동네 병의원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해줘야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굴러갈까요? 지금 이제 1차 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서 그 한 3만 곳 정도가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10만 명 이상의 그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3분의 1 정도가 참여를 해줘야지만 큰 부담 없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한 1,500여 곳 정도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계속해서 참여하는 그 1차 의료기관은 늘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그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동선 분리나 환자들의 대기 장소의 분리 그리고 검사 장소를 확보하고 환기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생각보다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좀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역학조사 일부도 축소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전화 문답 방식에서 확진자가 직접 동선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건데요. 이게 효율성 면에서는 좋겠지만 거짓으로 기입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방역 허점이 너무 늘어나는 건 아닐까요? 이제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환자들이 확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선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역학조사 인력들이 워낙 모자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선 확인을 세세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시민의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그 역학조사 인력을 고위험 시설에서의 이 유행이 발생했을 때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중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데 투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방역의 그 과정에서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그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